천아용인. 여러분 아시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뒷배를 봐준 사람들, 그래서 뭐 이준석계 핵심 4인방이라고 해서 천하용인 천하용인 하잖아요. 천하용인이 아니라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그다음 또 누구냐, 이기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인 이기인, 경기도 도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 측근이나 주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혹은 선대위원장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대위원장? 김기현 말고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몇 대 국회의원 선거? 22대, 내년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이준석이 제안을 했다. 누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뜻이다, 이런 의사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런데 측근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 제가 이 방송 모두에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여러분 귀에 이상한 소리와 가짜 뉴스와 뜬 소문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더 극심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가 그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누가 했단 말이야? 이거 없는 말이야? 이기인이 없는 말을 지어냈을까? 그것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을 했다면 그건 대통령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한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직접 전화가 건 것이 아니고 측근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입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려도 유만부수지. 이거 뭔 말이에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측근 주변인? 항용 이런 경우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가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정무실 쪽에 아주 저 핵심들하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말이야. 거기서 그러더라고. 이준석한테 비대위원장 혹시 맡을 뜻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쪽에서는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볼 방법은 없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게 대통령 뜻입네 하고 전달하는 척하는 호가호위하는 자들은 한 수십 명 있을 테니까 그중에 한 명이 아무 귀나 잡고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맡아달래 라는 말을 짓거리고 다닌다면은 이거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거는 거. 근데 차마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정치 사기꾼들이 바로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 정치판을 흔들어 놓고. 그런데 여기에 이기인 경기도 의원, 천하용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제 이분의 얘기에 제가 코멘트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당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한낱 얄궂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 뭘 원하는데? 뭘 원하는데? 아니, 이기인 위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전 대표한테, 이준석한테는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공천도 주지 않아도 좋다. 아무런 당 직책 주지 않아도 좋다. 다만 지금 상당히 국민들한테 저평가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진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 앞에 이 마을을 땅에 짓지으면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겠다.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감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그건 우리에게 오히려 모욕이야. 그러니까 그거 준다고 제발 말하지 마. 이런 뜻일 것 같은데 그래요? 이기인 의원님 그렇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님 그렇습니까? 아기가 막 울어서 젖달라고 우는 것 같은데 근데 아기가 막 울면서 나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반성을 하고 삶을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알아서 좀 뭘 해달라는 뜻이겠죠. 네. 우리 입으로는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으니 알아서. 그래서 그 알아서 해주려고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누가 나가든 당선 확률이 90%쯤 되는 강남 3구에 어디 하나 뭐 대구에 어디 노른자의 핵심부에 하나 이준석한테 공천 딱 주면은 싫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천하 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네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그랬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사실 확인은 할 길이 없는 겁니다. 다 익명으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현역 47명이 6명에서 7명 정도가 윤석한테 타진을 해왔답니다. 타진이라는 게 뭐지?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 자네가 당 만들면 나 좀 끼워줘. 나도 들어갈 테니까. 나 1번으로 끼워줘. 나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타진을 했다는 건지. 뭐예요? 뭐 그냥 서로 안부 인사 전했나요? 요즘 날씨가 차가우니까 감기 들지 않게 잘 지내더라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요즘 새로 발굴한 맛집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나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모았소? 나도 내 자리 거기에 있소. 뭐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게 정말일까요? 특히 국민의힘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의외로 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TK, 서울 뭐 강남 예를 들면 말이죠. 그게 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7명.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준석은 기호 3번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기호 3번. 기호 3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유권 해석에 따르면 기호를 1번, 2번, 기호 1번과 2번, 내년 총선에서 기호 1번과 2번은 우리나라 양당에 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기호 3번이 어디로 가느냐? 기호 3번은 말이죠.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에게 특정 기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정당은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에는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6명. 그런데 5명은 비례대표고 지역구는 심상정, 저 고향, 심상정 1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의 말이 정말일 경우에 7명이 이준석에 합류해서 신당을 만들면 그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랍니다. 따라서 7명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 때 기호 3번이 됩니다. 기호 3번이라는 건 뭐냐? 이런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중도를 표방하는 제3지대를 지향하는 기호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이제 유권자들께서
특히 중도 진영에 계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께서는 기호 3번이네. 여기가 중도를 표방한다네. 우리나라 양당 정치의 폐단을 앞으로 크게 쇄신해서 나아갈 길을 밝히겠다네. 옳거니 여기다 찍어줘야지. 이렇게 선거공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기호가 3번입니다. 3번. 우리나라는 혐오 정치, 혐오 선거, 누가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심이 내년 총선 때까지 유지가 된다고 했을 경우, 그렇다면은 기호 3번이 가지고 있는 힘, 그 기호 3번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힘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호 3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역 지역구 5명 이상이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던 참에 지금 현역 7명, 6명, 7명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석 전 대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천하동인이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전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더라 정신, 카더라 정치.